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자,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부터 이 같은 선고 결과를 듣고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훈 변호사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했지만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강 변호사에 따르면 오늘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실망했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라면서도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항소 여부는 11일쯤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등 246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이 다스 소송비로 낸 6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스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자, 넉넉하게, 즉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설립에 적극 관여를 하고 또 도곡동 땅값으로 다스 주식을 사들이고 또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고 다스 지분이 아들 이시영에게 이전되는 등 그 근거가 넉넉하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던 도곡동 땅.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처남 김재정 씨와 형 이상은 씨의 것이라고 했죠. 자, 이 땅을 팔아 처남은 100억 원, 그리고 형은 150억 원 이상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정 씨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자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제 돈이었다면 매형에게 들킬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 나머지 돈인 형 이상은 명의의 계좌에선 매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인출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 돈이 이상은 씨가 살던 경주가 아니라 서울에서만 돈이 빠져나간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또 이 돈은 계좌 명의인 이상은을 위해 사용된 적은 없고 오로지 동생 이명박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논현동 자택공사와 관련하여 60억 원가량이 사용되었고 이시영이 이동영에게 요구하여 10억 원가량을 사용하였으며 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면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반박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을 법정에 세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 입장에선 15년형이 선고되면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17개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건 7개입니다. 나머지 10개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2개는 아예 공소를 기각했죠. 그리고 6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 상사 회장, 능인선원 지광 스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청와대에 다스 소송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차명재산 상속세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킨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또 판단을 했죠. 자, 특히 이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우선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그 지시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청와대와 외교부의 다스 소송과 차명재산 상속을 검토하라고 시킨 건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직권남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날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련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 비서실장이 자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두고선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직무권한에 관한 부분,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될 텐데요. 예.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향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소송을 늦추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